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가을은 먹거리가 풍부한 계절인데요. 가을 제철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요. 감은 칼륨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숙취 해소를 돕고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늙은 호박은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약 0.75%로 여전히 금리가 낮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재테크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나 보유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어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금 또한 오르고 있어 이제 세금은 무시할 수 없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시도해 볼 만한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분산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이 12억 원으로 올라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세는 각자 지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세율 적용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절세 방법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는 소형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1, 2인 가구의 증가세를 꼽을 수 있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9월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상 1인 세대는 936만 7,439세대로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으며 그 다음으로 2인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1, 2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의 거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다양한 소형주택 중에서도 어떤 것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1, 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규제가 덜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투룸이나 쓰리룸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상품들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소형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 구조를 갖춘 투룸이나 쓰리룸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공간을 원하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는 물론 어린 자녀를 둔 3인 가구까지 실거주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 인테리어는 아파트 상품을 대체하고 있어 심플한 디자인과 낮은 채도의 마감재를 매치하여 간결하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을 강조한 현대적 감성의 세련된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동 동선이 편한 디귿자형 주방 구조에 수납 공간이 넉넉한 것이 인기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오피스텔은 젊은 층의 수요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입지와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역세권 오피스텔은 20, 30대 젊은 직장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출퇴근 여건이 좋아 최적의 주거 입지로 꼽고요. 마트나 영화관, 병원, 우체국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으며 여기에 교육 환경과 공원 등 자연 환경의 접근성도 우수한 곳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 우선 공실 위험성이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배우 수요와 인접 오피스텔 공급량과 활성도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통 편의성과의 연계성을 비롯해서 주변 생활시설과의 인접성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매입가 수준도 합리적인지 필히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규제가 덜한 소형 주택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오피스텔을 알아본다면 내부 구조와 입지, 주변 환경은 물론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배달 음식 시장은 수요가 급증해서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파스타, 필라프와 같은 다양한 음식을 배달해 주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배달 전성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외식보다는 배달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한 음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외식 창업을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막 외식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배달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병행하며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매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치킨이나 피자, 족발 등 이미 배달이 보편화된 메뉴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즐겨 먹던 양식이나 디저트류도 배달 주문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파스타와 필라프 등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양식 요리 배달 창업으로 창업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매장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파스타와 필라프 배달 전문점으로 고급 양식 요리를 배달해 고객들이 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요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으며 먹거리 위생에 민감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청결 유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요리와는 차원이 다른 맛과 식감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양식 메뉴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이곳. 이런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는 물론 어른도 모두 즐겁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파스타 배달 매장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치킨이나 피자 같은 음식은 흔한 배달 음식으로 자주 시켜 먹다 보면 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타나 필라프 같은 레스토랑에서 접할 수 있던 요리를 고객들이 집에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배달시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직접 파스타 프랜차이즈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까르보나라 파스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프라이팬에 베이컨과 다진 마늘, 그리고 양파와 올리브 오일을 넣은 후 기름이 끓어오를 때까지 볶아주고요. 그 후 면을 넣고 익을 때까지 볶은 후 휘핑크림과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고 저어주면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까르보나라 파스타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까르보나라 파스타 외에도 차돌박이를 볶아서 감칠맛을 살린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비롯해 통통한 새우와 함께 얼큰한 맛을 자랑하는 해장 파스타와 고슬고슬하게 볶아낸 밥에 두툼한 목살과 새송이 버섯이 들어가 입안 가득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필라프도 이곳의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양식 요리의 진정한 맛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며 소스 같은 경우 메뉴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소스를 개발하여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에 알맞게 파스타 포장 시 면이 되도록 불지 않고 보온이 오래 지속되도록 특수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성된 요리는 포장 용기에 담아 고객에게 신속하게 배달한다는데요. 오랜만에 놀러온 친구를 위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달시킨 김지아 씨. 배달된 요리가 도착하고 포장 용기를 열어보니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고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의 파스타와 필라프가 보이는데요. 토마토 소스의 상큼함과 부드러운 크림맛 두 가지 모두를 살린 새우 로제 파스타와 짭조름한 베이컨과 버섯이 들어간 필라프로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파스타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국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파스타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양도 많아갖고 친구들 초대해서 먹기에도 부담 없어요. 너무 좋아요.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가맹점주들이 원활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본사 마진을 최소화하여 창업에 도전하라는 예비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가맹점주들과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연구 개발한 메뉴 레시피를 제공하여 조리 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함께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재고 관리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음식 배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배달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양식 메뉴를 연구하며 창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파스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에 따라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사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가 되고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생활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우리의 소중한 아이일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학습을 했을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에 부모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의 답답함과 지루함을 달래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사서 함께 노는 부모들이 많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장난감을 살 수 있는 장난감 할인 매장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매장은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한 장난감 할인 매장입니다. 장난감 시장은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행에 맞춰 장난감 제품을 신속하게 확보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장난감이 가득한 이곳. 신효상 대표는 어떻게 해서 장난감 할인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처음 시작할 무렵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이었고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였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장난감을 하나씩 사주다 보니까 아이 앞으로 이 사업이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 장난감은 물론 예쁜 공주 인형과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조립형 로봇과 자동차 장난감, 킥보드 등 수천 가지의 장난감이 마련돼 있다는데요. 여러 장난감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장난감은 무엇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내보다는 이제 실외에서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날씨도 이제 가을 됐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아이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제품 중에 이렇게 전동차 같은 게 제일 잘 나가고요. 예전에는 이제 전동차 기능만 됐던 부분이 요즘에는 이제 전동도 되고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뒤에서 끌어줄 수 있는 이런 푸시카하고 겸용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행에 따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신효상 대표는 유행에 맞추어 장난감 제품을 빠르고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요. 저희 매장을 방문했을 때 고객님들이 그 찾는 장난감이 없었을 때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재고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장난감 매장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멀리 사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정가는 물론 인터넷상의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장난감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너무 많고 가격도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한 것 같아서요. 예, 많이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뭐 선물 같은 거 필요할 때 와서 살 수 있어서 가까워서 너무 좋습니다. 모든 부모님 마음이 똑같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느라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고객님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박리담회 방식으로 장난감을 판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그간 매장을 오픈하며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원활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데요. 처음 창업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특히 장난감은 매장 규모도 어느 정도 커야 하고 초기 자본도 좀 든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곳 본사를 통해 자본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 오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고 기분 좋게 집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싶지만 비싼 가격이 부담된다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장난감을 구매할 수 있는 장난감 할인 매장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 시작은 이제 장난감 가게 아저씨라는 이제 그러한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SNS라든지 뭐 인터넷 자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고객님들은 이제 최저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는 매장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가격을 이제 인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제 최고의 목표는 백화점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각 매장 점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학이나 취업 목적이 아니라 한국 자체에 대한 애정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교육 앱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불기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한류 열풍. 드라마와 가요, 영화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김치와 고추장,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제품의 선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자체에 애정을 느껴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뿐더러 코로나19로 인해 매번 한국어 학당을 찾아가 배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외국인들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쉽게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인 AI 기술을 적용해 좀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앱을 선보인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 저희는 자연언어 처리라고 하는 AI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AI의 핵심인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배울 수 있게 돕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란 가치 있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곽용진 대표.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쓰며 수많은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독자적인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서비스,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이어지는 통합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력은 AI가 학습해야 할 데이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능력입니다. 이전에는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중요했지만 점차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는 사람을 모사하고자 하는 것이고 데이터로부터 그 모사 대상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올해 7월 AI 기반의 한국어 교육 앱을 출시했다는데요. 교재형 학습 콘텐츠를 기반으로 챗봇과 함께 대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앱으로 한국인 교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한국어 교육 앱은 전 세계 사람들의 한국어 공부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국내 영어 교육과는 다르게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나 시간, 공간의 제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돕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저희는 AI 기반의 한국어 교육 앱을 출시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앱의 교재는 초급부터 중급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0개의 엄선된 문법과 어휘, 문형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쓰이는 실용적인 문장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한국어 교육 앱은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지도록 더 잘 되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글쓰기 과제에 대한 첨삭이나 피드백이 학생들에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들을 돕는 것,
이런 것이 한국어 교육 앱의 핵심 방향입니다. 한국어 교육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도와 수준을 조절해 학습할 수 있다는데요. 한국어 교사가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한국어 문법을 배우고 간단한 문제풀이로 공부한 문법에 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마다 외국인이 배워야 할 국제통용 한국어 어휘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한국인 교사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해 들어볼 수 있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퀴즈를 풀면서 자신이 공부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데요. 제 발음이 어떤지 저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문법부터 말하기, 듣기, 쓰기까지 다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어 교육 앱은 한국어 학당이나 한국어 교실 밖에서도 비슷하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한국어 교사가 없더라도 한국어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한국어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더 많은 한국어 교사들이 현지에서든 국내에서든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많다는데요. AI 기반의 한국어 교육 앱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익혀보는 건 어떨까요? 예, 우선은 한국어 교육 앱이 한국어 교육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로의 확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동시에 필요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대입 위주였던 국내 교육도 확실한 변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이전부터 추구해왔던 창의력, 통찰력, 소통력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가상 부동산 플랫폼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지도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달라진 것이 무수히 많다는데요. 특히 대면에서 비대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일상의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가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메타버스란 가상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 세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현실처럼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과거 인터넷이 등장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인터넷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불리며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최근 다양한 콘텐츠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가상 부동산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사업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IT 선두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기업 정신의 기본을 마련하여 이제까지 그 어떤 기업도 생각하지 못한 기술 혁명의 목표에 도전하고 빠른 적응력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IT 이용자가 사용의 편의라는 혜택을 수혜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발휘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며 진정한 재미는 어느 민족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대를 앞서가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뛰어난 전문성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선도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도전과 열정, 창조 등 글로벌 사고로 미래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상의 도시를 생성하여 건물을 만들고 도시를 개발하는 건설 및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 가상부동산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현실에서 문화활동을 비롯해 상업, 경제, 교육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 메타버스의 경험을 유저들에게 제공하고자 가상부동산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순하게 토지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정도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가상의 지구를 구현하고 실제 지형과 건물을 모두 구현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또 다른 지구가 구현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용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다채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부동산 플랫폼 접속 시 이용자에게 가상의 토지를 구매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용자들은 전 세계의 토지를 타일 형태로 접할 수 있으며 토지의 가격을 흥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디지털 토지는 높은 효율성으로 렌더링되어 이용자에게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토지 타일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식별자가 있고 소유권이 바뀜에 따라 상태값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토지 타일 하나당 내가 선택한 국가의 국기를 표현할 수가 있으며 소유권을 가진 타일은 해당 국가의 국기로 표현됩니다. 전 세계의 유저들이 토지에서 서로의 국기를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구매 가격과 현재 시장 가치, 소유자, 토지의 판매 여부는 물론 토지의 소유권 히스토리와 토지 위치, 토지의 고유 식별자 등 토지가 가지는 여러 속성의 정보를 잘 저장하고 유저들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상부동산 플랫폼 속 지형 엔진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제공한다는데요. 이용자들은 가상 공간을 통해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만으로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전 세계의 도시와 자연을 여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3D 모습으로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효율적인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낮은 사양의 하드웨어로도 빠르고 쾌적하게 가상부동산 플랫폼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의 많은 활동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가상 부동산 플랫폼 세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가상 부동산 플랫폼 세계에서는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발전해 왔습니다. 가상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 지구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른 언어와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교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온라인 가상 공간을 이용한 소통이 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플랫폼이 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중국어 조기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꾸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즐기면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앱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영어가 필수인 세상이 올 거라며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거나 딱딱한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들이 금세 중국어 공부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중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앱을 선보인 에듀테크 기업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기업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환상의 세계를 만드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2020년에 회사를 설립하여 2021년 첫 서비스인 중국어 교육 앱을 런칭했습니다. 넘쳐나는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유익하면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온라인 환경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아이들을 위한 환상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질의 비대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 선택과 교육 효과에 대한 고민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습 효과와 아이들이 바라는 재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삼고 올해 중국어 교육 앱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중국어를 학습하고 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아이들은 중국어를 오래 배워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대부분 방문학습이나 개인 과외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나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현행 사교육 방식에서는 사교육 후에도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한데 부모님이 중국어에 익숙치 않은 경우 교육 자체를 포기하거나 투자 대비 교육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사님이나 부모님의 지도 없이도 아이들이 즐겁게 노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바로 말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암기식 주입식에서 벗어나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중국어 교육 앱. 귀여운 캐릭터와 일러스트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중국어 전문가가 직접 커리큘럼을 만들어 매일 주제별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인 한자와 성조를 외워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다는데요. 기존의 성조학습 방법은 우선 한자를 배우고 그 각각의 한자에 해당하는 성조를 외워야 비로소 말할 수 있었지만 성인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과정으로 이 때문에 중국어를 포기하는 학습자가 많습니다. 저희는 성조에 따라 높낮이가 다르게 발음되는 중국어를 음의 절대값과 상대값을 활용하여 음계에 적용시켰습니다. 중국어 성조를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음표를 익히는 성조놀이를 개발하고 성조학습 노래를 개발, 작곡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성조를 배울 수 있도록 성조 학습 노래를 만들었다는데요. 이곳에서 만든 신나는 노래를 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춤추다 보면 올바른 성조와 발음으로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不客气. 죄송합니다. 对不起. 내가 싱싱싱해. 음표로 성조를 익히는 게임도 준비했다는데요. 피아노를 치듯 음표를 눌러보면서 음감을 가지고 성조를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려운 말과 단어보다는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기존 어린이 중국어 학습 교재나 학원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성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이 외국어를 오래 배워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또한 한 가지 표현을 배워도 이 표현을 저 상황에 써도 될까? 라는 고민에 주저하며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주된 활동 범위인 집, 학교, 마트, 공원 등에서 빈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고 최소한의 표현을 다양한 장소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아이들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한국어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앱을 제작했으며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 교육박람회에서 조기 초등교육 부문 어워드를 수상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중국어를 가르칠지 고민이라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쉽고 재미있게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국어 교육 앱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맘때면 화상 환자도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화상의 원인부터 치료법, 치료 후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가정 내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사고 중 하나가 바로 화상이라는데요. 우리나라의 화상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화상 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 스스로 화상 부위의 경중을 판단해 치료를 받지 않고 통증이 점점 악화하는 것을 인내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화상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올바른 화상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화상은 신체가 뜨거운 불체나 화염으로 인한 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병원을 잘 찾으시는데요. 의외로 화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에서 자가 치료하다가 오히려 상처가 깊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상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진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열탕 화상은 고온의 액체에 닿아 피부 조직이 손상된 것을 말하며 화상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화재가 날 때 발생하는 화염 화상은 신체 외부의 손상뿐 아니라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기관지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이 밖에도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 화상과 야외 활동 중 피부가 쓸리면서 발생하는 마찰 화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상은 발생 범위와 깊이에 따라서 크게 1도에서 3도까지 구분이 가능하다는데요. 우선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어디까지 손상되었냐에 따라서 1도, 2도, 3도 화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되어서 피부가 붉게 되고 통증이 생기는데 물집이 잡히진 않습니다. 피부에 방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독 치료는 필요 없고 2, 3일 동안 서서히 발적이 없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2도 화상은 열 손상이 진피층까지 확대된 상태로 심한 통증과 물집이 생기고 물집을 제거하면 진물과 함께 진피층이 드러납니다. 얕은 2도 화상은 약 2주 정도 소독 치료가 필요하고 깊은 2도 화상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3도 화상은 전기, 화학물질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전체층이 괴사되어서 신경까지 파괴되어 통증이 심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 재생 능력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로 상처를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바깥을 싸며 열이나 외상,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피부의 평균 두께는 1.5mm라고 합니다. 열에 의해 손상을 받을 경우 1.5mm 내에서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나뉘게 되며 깊이에 따라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흉터가 남기도 한다는데요. 따라서 화상 치료는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우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이나 달궈진 금속, 반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수돗물로 15분 정도 식혀주세요. 특히 화학물질이 노출된 경우에는 세척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로 세척을 한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덮어주면 공기가 상처에 닿으면서 생기는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이 상태로 병원으로 오셔서 소독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초기 8시간 정도는 통증이 가장 심한데 이때는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화상의 경우 나이가 어린 소아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데요. 소아의 경우는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과 신체 반사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 속 작은 위험에도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소아는 피부가 성인보다 얇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도 더욱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추후 성장에 따른 관절 구축이나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어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화상 치료와 지속적인 흉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상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체계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미흡한 대처는 치료가 끝난 후 비후성 반응이나 색소 침착 같은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상 치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화상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외선을 막아줄 멜라닌 세포나 물리적인 자극을 막아줄 피부 탄력, 그리고 보습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런 기능이 완성이 되려면 상처가 다 나은 이후로도 대략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착색이 일어날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이 필수이며 보습제나 흉터 연고, 피부 진정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 관련 치료는 피부 상태에 맞춰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상 위험은 곳곳에 존재하는데요. 이제는 화상을 방치하지 말고 화상의 깊이에 따라 치료를 받고 치료 후 흉터까지 잘 관리하길 바랍니다. 대개 물집을 터트려야 하는지 궁금해하는데 물집은 이미 죽어버린 조직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깨끗한 물집은 상처를 덮어주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상황에 맞게 제거하면 됩니다. 또 진물은 더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물 안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세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상처가 빨리 아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은 직후에 바로 얼음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동상으로 추가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흐르는 수돗물에 15분 정도 적시고 마른 수건으로 싸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와 같이 예상치 못한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잔상 효과를 활용하는 도로 위 비상상황 알림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운전 중 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없는 도로라면 덜 걱정될 테지만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스러운 일일 텐데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나 사고로 멈춰서 있는 차량에 뒤따르던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를 2차 사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매우 높고 위험하다는데요. 이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 안전삼각대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안전삼각대 설치의 불편함과 낮은 시인성으로 인해 안전삼각대가 오히려 2차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잔상효과 및 IoT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디자인부터 연구개발, 제조까지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콘서트, 스포츠, 파티 및 야외 레저 활동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IoT 다기능 스마트 LED 스틱 제품을 개발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2차 사고 방지에 활용할 수 있는 도로 위 비상상황 알람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신선한 아이디어로 세상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김건호 대표. 최근에는 2차 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를 막고자 잔상 효과를 활용한 도로 위 비상상황 알림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 강력한 자석 바닥면을 승용차의 천정, 화물차 및 버스의 상단 측면에 부착하면 LED 스틱이 회전을 하면서 잔상 효과를 활용해서 헬프, SOS, 삼각대 3가지 LED 기호를 번갈아 표시를 해줍니다. 후방의 차량 운전자에게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경고를 하는 공익성이 높은 2차 사고 예방 및 도로 위 비상상황 알람 시스템입니다. 후방 차량의 전방의 비상 상황을 경고하는 신개념의 제품인 비상상황 알림 시스템. 기존의 삼각대가 노면에 설치되어 발생하는 시인성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론 AAA 건전지로 작동되어 사고 해결에 충분한 시간인 120분의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LED의 주간 시인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간용 삼각대 판넬을 개발했으며 KC, CE, FCC 등 3가지 안전 관련 인증을 획득하며 높은 등급의 방수 및 방진 인증도 받았다는데요. 현행 법률에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삼각대는 주간에는 50m 후방, 야간에는 100m 후방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과정에서 운전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품은 자동차에 직접 설치가 되기 때문에 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않으며 야간에는 300m 이상 거리에서도 보이는 높은 시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50kg을 견디는 강력한 부착력과 본체 방수 처리로 어떤 상황과 날씨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리나 알루미늄, 목재 등의 부위에 부착이 가능하고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전기 자동차에도 부착이 가능한 공기 압축식 석션도 추가로 개발 완료했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즐거운 휴갓길. 잔상 효과를 활용한 비상 상황 알림 시스템으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김건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상 상황 알림 시스템을 선보인 이유가 뭘까요? 뉴스를 통해서 2차 사고에 대한 비극적인 사고를 많이 접했습니다.
2차 사고는 사망률이 53%에 이르고 나머지 47%도 중상을 입는 비극적인 사고로 사고는 주간에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야간에 사망하신 분이 69%에 이릅니다. 전방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사고 원인의 98% 이상이 후방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과 같은 부주의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면들을 감안할 때 전방에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후방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통보할 방법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잔상 효과를 활용한 비상 알람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만 구할 수 있다면 상업적 성공과는 무관하게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술력이 있을까요? 저희는 앱에서 입력한 색상 및 문자를 즉시 IoT 기술로 제품에 전송해서 잔상 효과로 표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서 신개념의 제품을 개발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존 삼각대는 바람에 날아가고 또 설치에 불편한 면도 있고 설치 과정에서의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이런 모든 불편함을 개선한 획기적인 제품으로 2차 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타이어 문제, 배터리 방전, 기름 떨어졌을 때,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경영학과 출신으로 기술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미 저희 회사는 창조적 융합을 통해서 신개념 제품을 개발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태고 지금 오늘 소개드린 이 제품도 미국 수출을 개시했고 새로 개발하는 제품도 내년 1월 CES 전시회에서 개발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관리를 위해 손발톱을 제대로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발톱을 지나치게 짧게 깎으면 주변 살이 자극을 받아서 각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흰 부분을 1mm 이상 남겨두고 안쪽은 둥글게, 바깥쪽은 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톱은 샤워 후에 깎는 것이 좋은데요.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자르기 쉽고 세균이 씻겨나갔기 때문에 세균 감염 위험도 적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